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유세벽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SK 하이닉스고요. 네. 그 매수가는 22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60% 됩니다. 22만 원에 60%요? 예. 추가 매수도 계속 하셨었나 봐요, 시청자님. 추가 매수 몇 번 정도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요. 네. 그냥 20만 원대 그때 20만 원 약간 좀 올라갔었을 때 매도를 일괄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조금 욕심 부리다가 지금까지 못하고 그냥 내리 속절없이 빠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그게 이제 22만 원대, 20만 원대 이상 올라올 그 시기가 언제 정도인지 네. 그게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기가 또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참 예. 궁금한데요. 일단 두 분께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예. 할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유세백 대표님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엔비디아도 또 시간 내서 빠지고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좀 힘을 못 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전략 취해봐야 될까요? 네, 시간 외에서도 엔비디아가 좀 빠지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 SK 하이닉스조차도 오늘 힘을 많이 못 써주는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있고 지금 17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그렇다라면은 22만 원까지 진입가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기를 물어보셨는데 이 시기가 당장 가시권 안에 이번 연도 안에 무언가 다이나믹하게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라고는 저는 생각되지 않고 있어서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반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시기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좀 확실하게 방향성이 정확히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선 SK 하이닉스 자체만으로 봤었을 때는 HBM4에서 후발주자들과의 이제 기술 격차는 확실하게 입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고용량 이 SSD 역시 강한 경쟁력이 좀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 25년도 관련해서도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 관련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엔비디아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을 한다라는 속에서 이제 아무래도 노이즈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발열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애로사항들 때문에 근데 이번 블랙엘 같은 경우에 잘 넘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지금 올해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수출도 굉장히 잘 됐고 내년에도 그런 흐름들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과연 그 기저효과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인가 수출입 데이터를 봤었을 때 조금은 약간 우하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출 같은 경우에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호황기를 맞아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딜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가 기준으로 16만 8천 원, 17만 원을 살짝 무너뜨렸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방이 더 안 열려 있느냐는 아니고 하방으로는 15만 원 선까지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추가 매수는 솔직히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까지 어느 정도는 좀 버텨주시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이 들어올 때는 20만 원까지는 단기간에 좀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20만 원 정도가 올라왔었을 때 일부 이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신 이후에 진입가까지는 나머지 일부 비중을 가지고 좀 노려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제 종목 자체만으로 봤었을 때 SK 하이닉스 나쁜 종목이다 아니면은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진다 이런 우려 섞인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만 투심 자체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이라는 특수성 산타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월 효과를 볼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지금은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숨고르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2,520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2,520포인트 이상 돌파를 할 때 SK 하이닉스 또한 같이 반등을 시작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매도를 한번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이죠. 시장과 함께 SK 하이닉스도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삼양식품 51만 6천 원에 10%입니다. 52만 6천 원이면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네네. 오늘 삼양식품 들어가셨어요. 혹시 네네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거를 좀 추매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 이전에 한번 들어가셨었어요, 삼양식품? 그 전에 한 번 좀 수익 좀 많이 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갔는데 그 추매를 어디서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어디서 좀 했으면 좋을까 한번 말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이번에도 수익 내실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한 가격대는 어디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의긍정입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삼양식품 전고점이 지금 71만 8천 원이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정말 핫했었잖아요. 네. 그전 같은 상승 탄력 다시 한번 또 가능할까요? 결국에는 딱 말씀을 드리면 삼양식품은 이제 소비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소비주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음식이라던가 화장품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사실 화장품주들 보시면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고평관세 이슈 때문에 지금 화장품주들이 완전 뭐 무너졌거든요. 근데 사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도 수출을 하지만 이게 수출하는 국가 자체가 뭐 여러 국가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잘했고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달 그러니까 3월 달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했던 이유가 실적 모멘텀이었습니다. 수출. 그래서 2분기 실적으로 어느 정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이러한 실적들이 더 잘 나와줘야지 주가가 레벨업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좀 버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로지 삼양식품은 수출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오른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만약에 충족되지 못한다 그러면 주가가 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라온 다음에 어느 정도 저는 조정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이제 가격대가 45만 원, 50만 원 밑으로 무너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때 처음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여기가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상승 나왔던 이 자리 48만 원짜리인데요. 사실 보시면은 최근에 48만 원대 돌파가 나오고 나서 한번 지지받았고 또 지지받았고 계속적으로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가격대 오면은 누군가는 사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만 원에서 48만 원 사이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만 좀 올해 너무 많이 주가가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가 오를 때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앞으로 수출 데이터가 더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와야지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보통 삼양식품이라던가 이런 소비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 나오는 게 거의 드뭅니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진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지금 이 정도 올라간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은 이러한 상승 탄력을 기대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권 들어오면은 정리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 확인할 때까지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홍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노려본다고 하시면은 48만 원 부근에서 가격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추가 매수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만 원 부근 확인하고 그때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지난번보다 수익은 좀 짧게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삼양식품으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펀드그룹이요. 펀드그룹이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처음에 9,000원부터 사가지고 점씩 추가 매수해서 지금 7,530원, 15%입니다. 네, 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그때 혹시 매수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시청자님? 네, 지인의 소개로. 네, 알겠습니다. 좀 고점에 들어가셨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부정이 나왔습니다. 유세백 대표님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펀드그룹 우리 시청자님 좀 뒤늦게 들어가셨고 아마 10월 초에 이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전략을 잡기가 참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거래량 자체가 현저하게 줄었는데요. 우선은 그 가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7,550원에 지금 비중이 좀 있으신데 여기 가격대에서 주가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랐었습니다. 이제 9월 26일 날 이렇게 올랐었던 거는 중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쓴다라고 해서 그 기대감으로 패션 의류 업종들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하면서 거래량이 이때 이렇게 좀 터져주니까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이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전인대 실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밀렸었던 거고 그 이후에 시장의 관심을 완전히 받지 못하고 소외되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가격적으로는 지금 여기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미끄러질 것인가는 솔직히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더 하단이 열려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다이나믹하게 주가가 진입가까지 올라올 것인가는 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 이 펀드그룹 자체가 패션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인가를 봤었을 때 조금의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조금은 드려보도록 할게요. 펀드그룹이 K-패션계의 라이징 스타라고 해서 11월 13일 날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잠정 실적으로 이제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성장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커머스 채널이 확대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인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좀 계속적으로 회사가 나아갈 길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규 브랜드 매장 런칭에 따른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낮다라는 점은 감점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아무래도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이 지금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점. 근데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는 다른 그 종목들도 같이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낮은 수출 비중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모멘텀 부재 이런 것들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 브랜드 런칭을 통해서 매출 성장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기대감이 다른 종목 여타 대비 종목보다는 기대감을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스파이더의 매출이 4분기를 기점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점, 인수를 통한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주가의 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 기인해서 부정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확실한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현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어느 정도 지수와 함께 패션 의류 업종도 같이 반등을 살짝 할 때 그때 어느 정도 손절을 각오하시고 한 6,000원 가격대가 온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선택과 집중을 좀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펀드그룹 좀 자세한 내용들 설명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그래도 펀드그룹 레포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좀 생소한 의류 업체이긴 하거든요. 네. 우리 청사님 어떤 전략 취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여기가 원래 코엘 패션에서 분할을 해가지고 상장한 기업입니다. 펀드그룹이라고 해서.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파이더라는 브랜드도 있지만 여기 흔히들 알고 계시는 캘빈 클라인이랑 퓨마, DKNY 이런 브랜드도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이 회사 이름은 모르시더라도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는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내수도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음식점들이나 이런 식당들 폐업하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중국도 이게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매출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대로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상승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손실을 안 보고 나온다.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원래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빠진 다음에 사실 이때가 저는 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다시 어떤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지금 이 펀드그룹의 어떤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실적이 개선이 되려면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거나 중국에서 뭔가 좀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그렇게 딱히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회복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면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도 나는 손절 못하겠다 하시면은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데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이슈가 나와줘야지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과거에 코엘 패션 같은 경우도 좀 주가가 이슈나 이런 회사 관련돼서 이슈로 정말 많이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외부적인 요소들로 올라가는 거 아니고서 자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저는 그냥 만약에 세게 올라오면은 매수가 부분까지 아니더라도 6,500원 부분 올라오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수 경기가 돌아서야 할 것 같다. 아니면 중국 경기가 좀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야지 이런 의류 관련주들 오를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으로 3088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CS 윈드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47,000원에 비중은 10%이십니다. 유세벽 대표님께 다시 상담 받아보고 싶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네. 대표님, 어떡할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제가 만약 투자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선은 이제 CS 윈드라는 종목은 워낙 풍력 대장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종목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봤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사업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최신판으로 봤었을 때 타워의 평균 수명이 20년에서 25년 정도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이라던가 타워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무사고 기록을 유지 중이고 거기에서 세계적으로 입증된 그런 그 기술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터번사와의 20년 이상의 전략적 파트너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미국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해상풍력이 지금 아무래도 바이든 수혜주로서 아니면은 이제 해리스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다가 그 이후에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주가가 밀리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업종들 대비해서 언더퍼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해상풍력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인류가 갈 수밖에 없는 그쪽 사업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미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은 좀 밀렸지만 이제 빈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규모 중장기 타워 수주 물량을 확보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실적이 사실은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일회성 비용들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도약할 길만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주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47,000원대의 가격대에서 7만 원대 이 밴드 안에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지금 4년 넘게 이렇게 밴드를 쳐오면서 오버슈팅 구간도 있었었지만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포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그 가격대에서 적정 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5만 원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밀렸지만 여기에서 지수가 38,700원 주가가 여기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고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저는 추가 매수를 해서 나머지 비중이 좀 부담되신다라면은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익절권에서 비중을 좀 덜어내신 이후에 크게 그 내년 상반기 이상으로 좀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6만 원 이상 업사이드로는 7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810번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한선 엔지니어링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11,000원대, 비중은 25%이십니다. 대왕고래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선 엔지니어링 다시 한번 주가 반등 가능할까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게 끝난 건 아니거든요. 네. 끝난 건 아닌데 지금 시추지에 대해서 이제 선정하고 한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액션이 지금 없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포트 하나 보여드리면 신한투자증권에서 작성한 11월 10일 날 리포트인데 여기 타이틀이 한 번 달궈진 용광로는 쉽게 식지 않는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사실 이런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연말 아니면 연초에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이게 결국에는 결과가 발표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좀 관련주들이 세게 갈 건지 안 갈 건지가 정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표적으로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한국가스공사가 정말 강하게 상승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되게 조용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지금 올해 연말이라던가 내년 초에 이거와 관련돼서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올라갈 것이고요. 만약에 진짜로 이러한 시추지에서 정말 그 석유가 진짜 발견이 된다 이러면은 얼마나 올라갈지는 대박이죠. 이제 모릅니다. 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계속 올라간다 아닌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사실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바이오 신약 FDA 승인 났냐 안 났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뭐 석유를 진짜로 시추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가치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뭐 시추가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이런 여야에 대한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민주당에서 뭐 반대를 해가지고 시추를 못하게 해버린다 이래버리면 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긴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선 엔지니어링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지금 대왕고래 관련 종목군들이 이러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지금 쉬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가시화가 되고 거기서 뭐 석유나 이런 것들이 뭔가 천연가스라던가 뭐가 나와주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멘텀은 살아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갤럭시아 머니틀인데요. 네. 조금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아니 가상화폐 주라고 해놓고 계속 안 내려가고 안 오르고 내려가기만 하니까 네. 이거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될지 10% 갖고 있는데요. 네. 왜 이건 안 올라가는 건지.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9,000원에 10%이시라고요. 네, 그래서 추가 좀 하면 어떨까? 얼마에서 추가하면 될지 네.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유세백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본부장님께서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된 종목들은 거래량이 안 실리고 있다, 뭐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네. 유세백 대표님은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저도 같은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국내 증시가 근본적으로 이제 거래량이라던가 거래대금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고 있고, 결국엔 해외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가상 그 코인 시장으로 이쪽으로 자금들이 다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될 것인가, 이거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그 11월과 12월은 좀 상당히 어려운 국내 증시의 흐름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11월 12일 날 큰 폭으로 좀 갭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 종목 또한 7월부터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줬지만 이 박스권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안에서 지금 7,500원 정도에서 10,000원권이라는 이 가격대 안에서 레인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서 이제 돌파와 지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저는 이제 9,000원이라는 가격대로 매수를 하시고 있고,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7,600원, 7,500원 여기에서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좀 선택을 하셔서 어느 정도 본절가에 왔었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9,000원 이상으로 튀어갈 것인가, 암호화폐가 올라간다고,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에는 지금 재료 자체가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그런 이슈로만 테마적으로 움직인 것이지 종목 본연의 가치를 놓고 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STO 산업발전 생태계 조성 협력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토큰 STO 생태계 확보를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다. 부선 디지털 자산거래소 그리고 파이브 노드와 이렇게 MOU를 체결을 했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도 있지만 여기에 그 시장은 환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비트코인 관련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 관련 해서 변동성을 키우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라면은 너무 이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욕심보다는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탈출을 먼저 해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더 올바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그리고 12월 시장 투자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거래 대금이 말라붙어 있고 주도 섹터도 부재해서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호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혹은 다음 주 시장 그리고 12월까지 이제는 좀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본부장님? 사실 좀 내일 당장은 바이오를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알테오젠의 회복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연말이라던가 내년까지도 볼만한 섹터는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그 금리 인하 스탠스 자체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수가 생겼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연가스가 지금 이틀 동안 거의 15% 올랐어요. 네. 천연가스가. 그리고 국제유가도 살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천연가스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유가까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서 연준이 약간 금리 인하를 늦출 수는 있다. 그러면은 바이오는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약간 매를 먼저 막고 있죠.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 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보시면요. 최근에 계속 이렇게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속도가 조금 천천히 될 것이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먼저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정도로 회복력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저는 오늘 딱 알테오젠만 봤을 때 30만 원대 내려오면은 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다시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30만 원대에서는 누군가 또 살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회복력, 물론 이제 뭐 이슈나 뉴스에 의해서 투매가 나왔지만은
그래도 바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바이오 섹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생물보안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놓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이 바이오 쪽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가 IRA를 폐기를 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생물보안법도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우려거든요. 근데 뭐 사실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생물보안법까지는 건들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도 약가 인하에 대한 생각은 동일한데 방식이 좀 다를 뿐이라서 다만 이제 그 백신에 대한 회의론자에 대한 부분들을 주요 요직에 앉힌다라는 점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생물보안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지금 바이오시밀러뿐만이 아니라 CDMO, CMO 관련 종목군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생물보안법을 모멘텀으로 두고 트럼프 2기가 들어왔을 때 과연 이 생물보안법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를 체크하시면서 바이오 섹터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홍님께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내일 바이오 섹터 좀 달려줬으면이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럼 종목으로 본다면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뭐 알테오젠도 20% 급락했다가 다시 돌려놨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만약에 오늘 신기한 게 뭐냐면 알테오젠 빠지니까 HLB 살살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안에서도 오늘 CDMO 관련주들은 그렇게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ADC랑 플랫폼 관련 기업들만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만약에 내일 상승이 나오면은 ADC 관련주들도 밑단에서 따라 올라가 줄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일 만약에 알테오젠 쉬어가고 오히려 CDMO 쪽으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바이넥스나 엑스티팜이라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양분화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바이오 쪽은 크게 신약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런 CDMO랑 CMO, 돈 버는 쪽을 가진 종목군들 위주로 같이 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차별화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금리 인하 지연이나 백신 회의론자가 내각에 임명됐다, 뭐 이런 악재성 기사들은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내일 시장 좀 반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세벽 대표님께도 동일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시려면 어떤 섹터를 봐야 할까요? 지금 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네. 현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수익 중이신 것들이 있다라면은 현금 확보를 먼저 확실하게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즉 그 이유가 지금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들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산주가 떨어지고 있고 재건주가 뜨고 아니면은 또 그 휴전 협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갑자기 또 방산이 뜨는 지금 이거 엇박이 좀 이상하게 흐르고 있거든요. 거기다 앞서 본부장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제유가, 가스, 천연가스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다. 전쟁발 이슈들이 아무래도 그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가이던스에 부합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았고 거기에 따라 시간 외에서 지금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펼쳐주고 있는데 본장이 열리고서 어떤 흐름들이 펼쳐질지 여기에서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지수 종목들이 과연 힘을 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오늘 미국 증시에서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수혜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화장품이라던가 미용기기 이쪽인데 이쪽 종목들을 지금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사실은 종목들이 굉장히 밑으로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좀 버텨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 뭐 클래시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좀 띄고서 다시금 올라오려고 하는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셨다가 지금 당장에 매수하자, 종목 추천을 드린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눈여겨보셨다가 지금 이제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내일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무조건 섹터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크라이나 아니면 방산 이쪽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은
전통적으로 좀 강했었었는데 지금 좀 밀렸지만 어느 정도 크게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내일 아마 세론이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지가 받아주는 그 구간에서는 종목별로 이제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하나에어로라던가 아니면은 현대로템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주상전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시장 반등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